먼저 이제 오시느라고 너무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좀 문 좀 닫아주실래요? 여름에 좀 이제 공부하시기 많이 힘드실 텐데 얼마 남지 시간이 금방 지나갔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뭐 조금 이제 많이 힘드실 때 조금 약이나 뭐 이제 이런 걸로 조금 도움을 받고 이렇게 여름을 좀 잘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국제사법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국제사법이 1문이고 항상 협약이 2문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예전에 모의고사가 협약이 먼저 1문 나오고 나중에 이제 뭐 사법으로 나오고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뀐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변식 기출에 따라서 협약이 이제 항상 2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먼저 이제 국제사법 문제 해결 순서 한 장짜리 있죠. 이걸 먼저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이제 책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죠. 처음에 이제 협약의 적용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구제수단. 이제 구제수단을 적을 때는 먼저 이제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의무 위반이 있으면 그게 해당하는 구제수단을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국제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약간 정형적인 틀이 있지만 이제 어떤 부분을 묻는 건지 간혹 이제 특히 법률관계 성질 결정에 있어서 이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을 공부하고 나면 좀 되게 막연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이제 국제사법은 여기 제가 1번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7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국제사법 1조에 보면 국제사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 관할과 그 다음에 중고법 이 두 가지를 정하기 위해서 국제사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사안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1조를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점 기준표에도 그러니까 간혹 이제 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주로 1문은 이제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지가 항상 문제되죠. 그럴 때는 간단히라도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인지 해서 이제 1조에 관련돼서 좀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재판 관할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바로 이제 저희 같은 그러니까 보통 민법과 이게 민상법에 이제 관련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문제가 주로 국제사법 문제가 될 텐데 민법이면 민총, 뭐 물권, 채권, 뭐 그다음에 뭐 친상, 그다음에 뭐 상사 이렇게 갈 텐데 법률관계 성질 경정을 간단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국제사법 규정으로 가겠죠. 그 관련 규정이 국제사법의 각 측에 쭉 11조부터 쭉 제시되어 있고요. 그 해당법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연결점 확정이 되는데 간혹 국제사법을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법률관계 성질 결정을 통해서 관련 국제사법 규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국적이 2개라든가 그다음에 상고소 또는 이제 밀접 관련지에 관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대해서 이제 3조 같은 경우는 국적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2 이상 국적을 가질 때는 밀접 관련지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조 3항 같은 경우 이제 연방 국가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본국법을 이제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보통 이제 그 중고법의 확정 단계인데요. 간혹 이제 중고법이 2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까지 이런 문제는 기출이나 모의고사에 나오지 않았는데 간혹 2개 법정지가 그러니까 중고법이 2개가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하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이제 적응 조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선결 문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혼이 문제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혼인이 성립한 다음에 이혼이 문제되기 때문에 혼인의
흔히 성립되어 있는가 이런 거는 선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지자의 상속이 문제되는 경우, 그럴 때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상속이 되려면 일단 그 상속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부자 관계라든가. 그러려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인지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선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법 지정의 예외 8조. 8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고법을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된 중고법이 해당 법률 관계하고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 관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존재하면은 이제 제8조에 의해서 이렇게 중고법이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고법 구조 같은 경우 반정, 그다음에 7번에 이제 중고법의 적용이라고 적었는데요. 이제 보면 외국법이 이제 주로 지정이 됐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5조, 6조가 이제 외국법의 적용과 그 범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이제 7조, 그 다음에 10조가 관련되어 있었죠. 7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법이 중국법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럴 때 또 그 중국법의 그러니까 해당 법률 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양법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국법과 함께 그 대한민국의 강행 규정이 그 적용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10조 같은 경우는 외국법이 그러니까 중국법으로 지정됐을 때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이렇게 그다음에 사회 질서에 명백 위반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7조하고 10조는 잘 알다시피 그 국제적 강행 규정이죠. 그럴 때만 7조하고 10조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고법이 확정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마지막에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게 8조, 그 다음에 이제 구조는 반정 같은 경우는 이제 반정이 되는 그 요건이 구조에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 가면 될 것 같고, 쉽게 이 부분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8조, 그 다음에 7조, 10조 이 부분은 특히 중고법을 결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법 1번부터 7번 그 체계만 꼭 알고 계시면 국제사법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국제사법 문제 해결 순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먼저 이제 그 변시 기출 1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문 문제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문제를 일단 그 변시 기출 문제 제 사회 변호사 시험 문제 1문을 한 3분 정도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간단히 바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도 뭐 한 1분 정도만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듣는 게.
자, 읽어보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 사회 일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안에서 보면 이제 갑은 대한민국이죠. 그 다음에 을은 A국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우는 일단 당사자가 이렇게 4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대상은 그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사안에서 보통 이제 공급계약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막 이제 협약이 떠오를 수 있는데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이제 일문을 보면 갑이 을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경우하고 정은행이 병은행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신용장 대금 지급 청구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을 가지는지 문제가 되죠. 먼저 소는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거는 정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국제재판 관할을 갖는가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항상 이 사안 자체가 국제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일에 그러니까 국제사법이라는 것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중고법과 국제재판 관할과 중고법을 결정하는 건데, 만약에 외국적 요소가 없는 항상 내국적,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면은 내국적인 그러니까 국내법을 적용하겠죠. 그러니까 뭐 민법이나 상법을 바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안에서 이 갑과 을 간의 관계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인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소설 체계에 보면은 국제사법의 적용 여부에서 이제 국제사법의 적용 대상은 법정지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의 사안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 소가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가 되어 있었죠. 그랬을 때 그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의 사안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인지, 네, 그렇다면 그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로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죠. 당사자 중 최소한 1인이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인 경우, 두 번째는 개정의 목적물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 세 번째는 법률관계가